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인사로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제가 이제 국내 대표 엔터사 4개사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네. 분석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언뜻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엔터사의 임원진들은 좀 비슷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떨까요? 아닐까요? 네, 전혀 다릅니다. 아, 네. 그런가요? 특색이 있다. 네, 4개사가 다 특색이 있고 이 4개사의 그 인사 구성, 임원 구성을 보면 네. 향후에 우리나라 엔터 업계가 어떻게 갈지도 좀 진단이 되고 각 사마다의 특징이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짚을 수 있고 제가 그 지금 기억해 보니까 한 6년 전에 네. 그 로이터나 블룸버그 이런 데서 이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엔터업계에서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그 당시에 네. 한국에서 엔터업계가 하나의 그 자본시장의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지금 네네. 생각하면 생뚱맞잖아요. 그렇죠. 불과 6년 전인데. 6년 전인데 지금은 엔터업계 전체 자본시장이 한 30조 가까이 돼요. 당시는 2조가 안 됐어요. 6년 만에 완전히 엄청난 자리를 성과를 큰 섹터로 자리 잡은 물론 거예요. 이제 하이브라는 굵직한 게 들어와서 이게 자체가 한 20조가 되니까 이제 이 정도 되게 됐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생뚱맞은 질문 같지만 네. 그때의 외신들이 보기에는 그게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경영진의 그 구성에도 보면 한 세대를 구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 세대 시대별로 그렇죠.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6년 전이 아니라 훨씬 그 전부터 연예인이 엔터사가 있었으니까요. 있었죠. 기획사라는 있었죠. 이름으로 있었잖아요. 뭐 임원진들도 변했고 뭐 사실 뭐 일제세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연예인들은. 예. 그 진짜 궁금하네요. 시대별로 어떤 흐름이 그러니까 있었을까요? 70년까지 끊고 예. 그 50년, 70년까지 끊을 수 있는데 이때만 해도 음반사 제작부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당시는 음반사가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당연했겠죠. 그렇죠. 음반사 뭐 지금도 기억하는 음반사들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신나라 레코드. 뭐 그 레코드사들, 기억납니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레코드사들이 모든 것을 듣고 이 시대에는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도 레코드사가 주도했습니다. 데카라든가 맞습니다. 그라마폰 뭐 유명한 거 많죠. 근데 이게 이제 80년대가 딱 접어들면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티스트 가족과 매니저가 이제 여기에 뛰어들었어요. 네네. 네, 그 말은 매니저가 그러니까 그 음반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때에 이제 그 영향력이 아티스트 개인으로 영향이 넘어간 거죠. 힘이 생기니까 네.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네. 그러면 내가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가족인 거죠. 그렇죠. 가족과 혹은 매니저. 매니저. 이때부터 매니저가 생긴 거고 이 매니저가 주변인에서 경영을 한 거고 지금도 보면 일부 탤런트들이나 보면 가족사가 복잡한 이런 문제 생긴 것도 요 정도 레벨인 그런 거죠.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근데 90년대 들면서 이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이돌이 탄생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예. 스테지와 아이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하죠. 아이돌 1세대가 네. 92년도에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네. 이때는 이제 이게 체계적으로 바뀝니다. 매니저, 기획사, 아티스트 출신의 경영진. 이때부터 창업 러시가 시작하는데 소위 말하는 SM, SM. YG가 네. 이때 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주로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 박진영 CEO 총괄 프로듀서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불려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대표이사나 회장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아티스트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시대가 아직까지 그 시대에 있고 예. 네. 2000년이 딱 넘어서면서 또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기업으로 바뀝니다. 전문가 그룹이 뛰어들어서 경영진에 가세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2000년, 10년 이후 지금 최근까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경영진에 들어가 보시면 아티스트 출신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 경영과 관련된 분들이에요. IT 출신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바로 여쭤볼게요.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뭐 IT 출신들이 전부 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 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할 때, 네네. 저도 지금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그 CNN 서울 지국장인 행콕스하고 그때 라이브 인터뷰를 제가 했거든요. 네. 그 상장하는 날 어떻게 될 것 같냐 하이브가 앞으로 빅히트 될 것 같냐.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 이제 외신들은 BTS가 다였으니까요. 네네. BTS가 군대를 가간 리스크가 있는데 네 생각은 어떻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얘기 많았죠. 난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때 그 성장할 때 현재 박지원 CEO가 들어왔거든요. 네. 박지원 CEO가 넥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IT 게임 쪽에 그렇죠. 방 전문가고요. 의장이 그 상장을 하면서 누굴 데리고 왔느냐? 박지원 CEO를 데리고 왔어요. 그걸 보면서 이미 그 하이버는 일반 엔터 기업이 아니다. 이미 플랫폼 기업으로 그림을 그리고 왔다. 그 당시는 이제 그 당시 가지고 있는 플랫폼 아미라는 그 BTS 강력한 팬덤밖에 없었지만 네네. 그렇죠. 그 아미 때문인지 어떻게든지 어쨌든 BTS 모든 경영진은 이 박지원 CEO를 초빙하면서 단순한 엔터업계가 아니라 일종의 IT 플랫폼 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뒤로 보시면 그 옆에 있는 정신주 CEO라든지 네. 김태호 CEO라든지 이경준 네. CFO라든지 먼저 그 정신수 CEO는 NC소프트 수석부사장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김태호 최고 운영장 CEO는요 네이버 다음 출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경준 CFO도 네. 뭐 그건 김현장 뭐 어쨌든 CFO니까 김현장 사무회계부문 출신이지만 요번에 그 박태희 그 홍보 담당 네. CCO를 모시고 왔는데 여기는 배달의 민족 출신입니다. 그렇네요. 이력들이 대단.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네요. 네, 네네. CHO는 누구 출신이냐면 크래프톤 출신입니다. 크래프톤. 대부분 게임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 말은 하이브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4개 엔터사 중에서 예. 이미 하이브는 엔터업계가 아니라 IT 플랫폼 기업으로 가는 그림은 명확하다. 그래서 그 지금 뉴진스가 멀티레이블이라는 시스템도 하이브가 제일 먼저 도입을 했거든요. 네네. 멀티레이블을 왜 도입했느냐? 자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플랫폼, 그러니까 BTS를 시작으로 한 엔터계의 플랫폼을 구축한 하고 나서 네. 어떤 레이블이 들어와도 우리는 다 소화 가능해. 우리는 다 전파 가능해. 그래요. 일종의 그 기존의 엔터사들이 예. 뭐 물론 지금도 엔터사들이 특정 아이돌 스타나 아이돌 그룹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거 지금도 비슷한 형태지만 그렇죠. 그런 리스크 해지를 훨씬 더 잘 하고 있는 거죠.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그 지금은 그 아이돌 잘 보시면 그 아예 구성을 할 때 어느 북미 어느 지역 어떤 그 계층으로 타겟을 하고 들어갑니다. 굉장히 세부적이네요. 굉장히 세부적이고요. 그 덕에 지금 아이돌은 어떤 생각이 벌어졌냐. 최근에 이제 아이돌사들을 보면 주로 보이그룹이 한 번 유행을 했다가 네. 지금 걸그룹이 됐습니다. 네네. 걸크러쉬 이후로. 그 뒤로 어떤 차이 벌어졌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K 아이돌이 그 걸그룹이 들어가면 40대 엄마가 10대 아이 손을 잡고 가는 게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팬층이 기존에는 우리가 아이돌 그러면 소녀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역이 넓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진스라는 그룹도 보면 이미 그 타겟층이 그 아저씨 그러니까 약간 향수가 자극한 아저씨 그룹처럼 어떻게 하면 그 대역층을 넓히면서 가는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이런 그 임원진들이 플랫폼화 된 거죠. 그렇죠. 제일 궁금한 것이 이제 K-팝 원조라고 할 수는 SM인데 SM은 뭐 아시다시피 워낙에 회사에 뭐 변화도 많았고 네. 임원진들도 전부 교체되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SM은 원래 연초에 이제 기념금 문제가 붙으면서 예. 이게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지금은 궁금증이 이거죠. 강력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그러니까 창업자 이수만이 빠진 포스트 이수만의 SM 어떻게 될까? 네. 이게 가장 궁금한데 예. 일단 원조는 SM 엔터지만 사실은 이 원조가 가장 늦게 생긴 하이브를 닮아가려고 했다. 이게 특징입니다. 하이브 스타일로 네. SM 3.0이라는 구상을 발표하면서도 가장 먼저 들고 들어온 게 멀티레이블이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 하이브 형식의 경영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선 그 기존의 CEO였던 타경주 이성수, 그러니까 그 이수만 총괄의 그 조카죠. 이성수 총괄은 예. 대표에서 빠지면서 현재 장철혁 그 CFO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네. 타경준, 이성수 이 두 사람도
일단 CEO, CA로는 그대로 유능합니다. 지금에서 가장 주목할 인물은 사실은 누구냐면요. 저 밑에 보이는 장재호 CSO라는 분, CSO라는 분입니다. 네네. 성장 전략실장. 네, 예. 그 성장 전략실장 되어 있는데 이수만 총괄이 있을 때도 그 조카 이성수 대표에게 네. 사실은 저 장정수 그 장재호 저 CSO를 데리고 온 사람이 이성수 CEO입니다. 지금 알려진 거는 가서 굉장히 비밀스러운 인물이었어요. 예.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예. 뭐 학교라든지 뭐 이런 없는데 비선 실세라고만 알려져 있고 실제적으로 이 모든 SM엔터의 대부분을 여기서 결정한다. 네. 심지어는 이성수 CEO가 있을 때도 네. 이수만 총괄하고 많이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수만 총괄이 그걸 알았는지 그 장재호 CSO하고 얼려다니지 마라, 말을 듣지 마라. 경고까지 할 정도였고 심지어 SM 내부에서는 엔터 내부에서는 모든 결제를 올릴 때 일단 장재호 CSO에게 먼저 상의를 하고 CEO에게 결제할 정도다. 네, 그 정도로 그 실세로 부각되고 이번 그 김영건 분쟁 이후에는 이 비선 실세가 이제 완전히 양지로 드러났다까지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15층의 굴림자라는 별명이에요. 이분이. 15층에 사무실이 나오죠. 네, 15층 사무실이고 무조건 결제 받기 전에 15층 갔다가 예. 거기서 일자 결제 받고 지원 가야 된다. 그 정도로 그 하고 현재는 이 장재호 CSO가 이수만 총괄 지우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수만 관련된 많은 임원들을 제거 정리를 하고 새로운 뭐 정리를 하면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이 장재호 CSO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M&A나 그 멀티 레이블을 주도하는 것도 이 장재호 CSO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SM 엔터의 미래 그림은 일부 다 이 장재호 CSO에서 그려지고 있다. 지금 이런 말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1조 2천억을 들이고 이거 샀잖아요. 예. 투자를 했잖아요. 예. 네. 카카오 엔터조차 장재호 CSO를 두려워하고 있다. 전주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 지금 이 장재호 CSO에 대한 그 이슈가 많고요. 그 이분의 이력은 그나마 남아 있는 거는 그 뭐 대학도 어디 있는지 제가 뭐 지금 아주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가 중퇴한 것을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정말 알려진 게 네. 없는 인물이네요. 네. 베일에 쌓인 그리고 거네. 이분이 그 아주대 후배와 함께 네. 중국에서 그 에이큰메이트라고 역직구 그 이커머스 사업을 했어요. 하다가 요거를 이제 NHN 측에 매각을 하고 나서 네. 회사를 나오고 그리고 그 이성수 대표와 연이 있어서 지금 SM엔터와 합류했다. 이 정도만 알려진 인물이고 실질적으로 이번 경영권 분쟁 네. 그리고 매각 뭐 그 카카오 엔터의 지분 뭐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설계를 했다 정도에 있어서 향후 SM엔터의 여러 향방은 이 장재호 CSO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YG 이야기 해볼 거예요. YG 인베스트먼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YG는 우선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2019년 1월 버닝썬 사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이야기 빼놓고는 할 수 없고요. 일단 2019년 1월 달에 이제 버닝썬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원래 YG의 체계는 양현석 그 총괄 프로듀서가 있고 네. 그 동생인 양민석 대표가 쭉 이끌어왔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그 가사면 그 부사장을 네이버에서 데리고 와서 그나마 외부 인물로 있었는데 왜 이제 YG 엔터 그 YG 그 방금 말씀하신 인베스트먼트 이야기한다면 그분이 이번에 나가버렸어요. 작년 7월에. 그래서 무슨 일이 않는가. 이제 그런 일인데 버닝썬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2019년 1월 달에 버닝썬 사태가 벌어지고 양현석, 양민석이가 우리는 이제 현업에서 한 발 빼겠다. 그렇죠. 둘이 물려났죠. 그렇죠. 그리고는 대표이사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이제 최초의 여성 대표이사인데 황보경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당시 이제 경영지원본부장 전무였어요. 예, 예. YG 엔터 내에서도 굉장히 그 양현석 그 총괄 프로듀서와 오랫동안 18년 이상 일을 해왔지만 예. 거의 드러나지 않고 일을 할 정도였고 이렇게 이제 1인 총괄 체제로 가는 기업들 대부분이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이수만 총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접근 잘 두질 않는데 예. 그 옆에 오래 둔 사람들은 뭔가 많은 것을 공유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특히 이제 김영진 법무는 CF나 이런 것들 많이 작은 공유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황보경 신임 대표를 일단 그 대표를 앉혔다가 약간 소문이 수그러드니까 작년에 다시 동생인 양민석 대표가 공동대표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임원들을 보면 지금 SM엔터 쪽에서는 양민석, 황보경, 김성희 부사장이라고 이 YG에서 데리고 온 분이 한 분 있어요. 여성분인데 YG에서 사업본부장을 하고 있던 사람을 최근 몇 년 전에 모시고 온 게 이제 여성 그리고 그래서 YG엔터의 특징은 사내자 3명인데 두 사람이 여자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양민석 이제 동생은 예. 앉아 있고. 근데 여기는 계열사가 2개가 있는데 네. YG 인베스트먼트하고 YG 플러스라고 있어요. YG 플러스. 요걸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실제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가사명을 보냈는데 요번에 송성욱 현대카드에서 모시고 온 송성욱 기타 비상무이사로 바꾸면서 좀 조직의 변화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 이 엔터 사사 중에서 사실은 가장 폐쇄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YG였어요. YG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고 가장 폐쇄적이고 그나마 3년 전에 외부의 인사를 데리고 왔는데도 적응하지 못하고 2년 만에 나간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일들을 보면 YG는 여전히 폐쇄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SM이나 YG엔터나 전부 다 이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임원진들도 그 계기로 많이 변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실 JYP는 사실 그런 게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엔터사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곳이 사실 여기입니다. 네. 수익률 되게 좋잖아요. 네. 예, 예. 굉장히 좋은데 여기는 한 번 데리고 오면 안 나갑니다. 지금 박진영 이제 총괄 프로듀서가 현재는 박진영 그 CCO로 됐죠. 예, CCO로 됐는데 CCO. 뭐 본인이 창업하고 다 했지만 박진영 CCO는 한 번 사람을 데리고 오면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갑니다. 현재 대표가 정욱 대표인데요. 네. 지금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네.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했으니까요. 2007년. 네. 그 이분이 원래 그러니까 원래 출신은 편집장 출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 잡지사 HUH라고 이걸 창간하면서 편집장까지 했어요. 원래 음악 평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진희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동갑이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요 잡지사를 접고 코원 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예. 옛날에 거원 시스템이라고 하고 네. 우리 MP3 만드는 곳이었어요. 아, 네. 예. 그 거원 시스템 휴대용 MP3 플레이를 제조하는 곳이었는데 당시 여기에서 이제 컨텐츠 신사업을 하다가 미디어 사업부 팀장을 맡았거든요. 네. 요때 박진영하고 인연이 닿았어요. 아, 이제 같이 뭐 여러 가지 술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가 예. 뜻이 하다가 당시 박진영 이제 총괄이 합류를 권유했죠. 그때가 2003년입니다. 월드컵 다 끝나고. 그리고 박진영 CCO도 당시에 JYP를 키울 만한 동반자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재밌게 전국 이분은 음악적 소양도 있었고 네. 잡지 편집장이었어요. 그 당시. 그리고 IT 관련된 지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2개가 맞아서 같이 일해보자라고 이래서 그때부터 조인해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JYP 이사로만 있다가 그때만 해도 가수 B만 담당했거든요. 이분이. 그러다가 2007년도부터 대표이사 맡아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두 번째 분은 이제 변상봉 CFO인데 예. 이분도 2006년부터 지금까지 쭉입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예. 두 분 다. 그러니까 이게 JYP의 있었네요. 힘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JYP가 빨리 못 변하는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엔터 사사 중에서 보면 JYP의 변화가 가장 느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으로 가는 것도 느리고 멀티 레이블도 느리고 한데 또 JYP 안에 힘이 있는 것도 이렇게 한 사람을 데려오면 아주 오래 있는 그 특징이고 네. 마지막으로 한 분은 최근에 조인한 분은 이분 때문에 JYP가 변하려나
세대 교체하려고 하려나 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이지영 신인개발본부장입니다. 이 분이 이제 2년 전에 2021년 이사회에 조인을 했거든요. 네. 그 이지영 이분이 원래 SM 엔트에서 경력을 쌓다가 2005년도에 JYP에 합류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17년을 근무했지만 최근에 등기 임원으로 올려면서 JYP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79년생인 이지영 사내이사가 들어온 게 JYP가 엔터 사사 중에서 가장 고지식하고 그 고집센데 좀 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바로 이지영 본부장의 입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성분들의 참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부분은 점점 저는 늘어나고 있어요. 좀 눈에 네. 띄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 좀 그렇죠. 그런 엔터 추세일까요? 사사에서 이제 황보경 대표가 들어올 때만 해도 사실은 대타였으니까 그쵸.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네네. 좀 추세는 아니다. 그래 추세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들어오면 그 엔터계 아이돌을 키웠던 매니저급들이 급성장 그래요. 하면서 이성대 들어오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어도우 뉴진스 네네. 어도우 대표를 맡고 있는 민희진이죠. 네. 원래 SM 엔터 쪽에 이수만 총괄에서 일을 하다가 네. 쭉 지금 보시면 빅히터에 이제 2019년도에 조인을 하면서 이 박진수 CEO가 그 당시에 멀티레이블을 시도하면서 같이 들어온 거예요. 네 마음대로 일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에게 SM 엔터처럼 그러니까 지시야 받고 지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멀티레이블로 별도 회사로 만들어줄게. 예. 멀티레이블로 성공해서 데리고 왔고 네. 사실 가장 성공작이었던 뉴진스를 성공시킨 게 민희진 어도우 대표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한 황보경 대표고 네. 황보경 대표는 사실 대타였긴 하지만 경영을 꽤 잘했습니다. 그 YG의 그런 리스크를 다 해지를 했고요. 네. 지금도 사건도 많았잖아요. 사건도 많았죠. 네. 그 사건을 다 수습하고 네. 사실은 YG를 완전히 다시 등산으로 올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동생인 양민석을 다시 대표이사로 올린 것도 이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JYP에 들어오는 이지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목되는 인물입니다. 이제 JYP를 어떻게 바꿀지 굉장히 기대되는 인물이라서 앞으로 지금 그 엔터계는 걸 크래쉬로 시작한 걸 그룹이 대세이기도 한데 예. 여성 임원들도 앞으로 대세가 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